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이 보험 가입이 좀 돼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보험이 그 형편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보험을 아예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그 민간 강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또 그 서정대학교의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은 왜 필요할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는 보험료가 여러분들의 가계 형편에 맞게 납입 가능한 수준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은 왜 필요할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면 이 위험을 잘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작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위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위험 같으면 여러분 그 가정에 있는 비용으로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험이 크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일찍 사망한다거나 또는 뭐 사고가 났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내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조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 배우자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는 상황에서 조기 사망하는 경우는 앞으로 이제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들이 살아갈 일이 막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비한, 이런 게 바로 큰 위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장애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계속 생활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도 이것도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질병에 의해서 의료비가 많이 필요하게 될 때,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때, 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집에 화재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험을 필요로 하게 되는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위험을 보장해 주는 건데요. 그 보장 기간 동안에 위험이라고 하는 게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일이 없었겠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면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중에 만기가 지났을 때에도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그 만기 이제 환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기 환급형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만기에 이제 그동안 들어갔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수 보장형에 비해서 그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 만기 환급형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기가 됐을 때 보험금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오히려 적은 보험료를 내고 다만 그 보험 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라 하더라도 순수 보장형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보험은 보통 보장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장을 받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생명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보험금을 주 계약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 정말 잘 살다가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사망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죽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이 자산이 되려면은 이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걸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험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축이라기보다는 비용이다. 내가 그 위험 기간 동안에 보장을 받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게 됐을 때는 내가 그냥 이 보험료를 그 위험을 보장한 대가로 소멸해버리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험 용어를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료다, 보험금이다, 계약자다, 피보험자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자, 보험료는 말 그대로 내가 보험 계약을 하고 그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험료고요. 보험금은 내가 그 위험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위험이 나에게 닥쳤을 때 보험회사가 나에게 지급하는 그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이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연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신이 사망하면 내 자녀에게, 내 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김연금 씨가 1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면, 이 보험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자입니다. 즉 김연금 씨가 되겠죠. 그리고 누가 사망해야 돼요? 이 김연금 씨, 보험 계약을 한 이 김연금 씨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때 사망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연금 씨가 계약하고 이분이 사망했을 때 누가 받도록 했어요? 자녀가 받도록 했잖아요. 이때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수익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은요, 주계약과 특약이라고 하는 게 함께 구성이 됩니다. 주계약은 보험의 주된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특약은 여기에 특별히 추가되는 그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험기간, 보험료 납부기간, 그 다음에 전기납,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이란 말은 내가 그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그 보험의 위험을 보장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은 내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납을 많이 하잖아요. 20년 동안 납부하는 것은 납입기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장은 80세까지 받기로 했다, 또는 종신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80세 또는 종신이 되는 것이죠. 전기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전기납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같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실손보험을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실손보험은 내가 종신토록 보장받기 위한 그 보험의 일종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보험료 납입을 종신토록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보험료 납부도 종신토록 해야 되고, 보험료 그 보장도 종신토록 받는 거, 이게 바로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일치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기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한가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험계약은요, 은행의 적금 상품과 다르게 장기 상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는 것은요, 1년 또는 3년 이런 만기로, 단기로 이제 그 계약이 되는 건데, 보험은요, 생명보험은 20년, 그러니까 그 보장성 보험은 20년 또는 저축성 보험은 최소한 10년, 이렇게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형편상 어려워서 한 3년 납부하다가 또는 한 5년 납부하다가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약할 때는 내가 납부한 그 보험료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면 그 무조건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험계약은요, 계약한 때로부터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 또는 2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가능할 때 보험계약을 해야 된다. 이게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입 목적이 위험보장인가 장기 목돈 마련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부는요, 보험이 저축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장기로 저축했다가 나중에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목돈 마련 수단으로 생각하고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나 보장성 보험은 위험 보장이 우선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 큰 위험에 이제 봉착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그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은 목적을 위험 보장에 우선하는 게 좋겠고요. 장기 목돈 마련을 하는 것은 이제 저축성 보험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보장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요, 보험료가 가정 형편상 적정한가를 보셔야 돼요. 어떤 가정을 보면요, 수입이 한 200만 원대 남짓인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50만 원 이상, 60만 원 이렇게 보험료를 내시는 가정이 있어요. 이 보험료가 우리 그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부담이 돼요. 그리고 또 이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다 보면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는데 저축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는요, 우리 가정 형편에 적정한 수준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판단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장 범위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제 보험은 그 약관에 보장하는 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장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닥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험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도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 제한 사유라는 게 이제 뒤에 설명드립니다만 뭐 고지 의무라든지 통지 의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험사에다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다 하지 못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럴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갱신형이 유리한지 비갱신형이 유리한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험은요,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명보험은요, 비갱신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비보험,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시는 실비보험은 갱신형입니다. 자, 비갱신형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금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납부 기간 동안에 계속 같은 금액을 납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갱신형은 처음부터 금액이 좀 높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갱신형은 처음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금액이 인상돼서 나중이 되면 좀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보험이 본인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5가지를 보험 가입 전에 꼭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요, 크게 구분을 하면요,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공의 보험입니다. 즉,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 아시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바로 공보험이라고 합니다.
공보험의 주체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보험은 사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고요. 개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해서 사보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보험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이제 하는 생명보험이 있고요. 즉 화재라든지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이걸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을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험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분류 첫 번째는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에 대비해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으로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망보험이에요. 사망보험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사망보험은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보장성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 두 번째는 암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4분 중에 1분 정도가 암에 이제 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암보험이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보장성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도 보장성 보험에 포함이 된다. 이게 바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인 반면에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후생활 자금 같은 걸 내가 미리 준비하자 해서 가입하는 게 바로 저축성 보험이다. 그래서 이 저축성 보험은 저축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이런 게 바로 이제 저축성 보험에 해당됩니다. 자, 보험의 분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같은 보험인데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보험의 그 보장 대상은요,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즉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보험은요, 물에 대한 보험을 해주는 거다. 즉,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때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손해보험이다. 그래서, 이 보험, 이런 이제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어떤, 물질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생명보험은요, 보험을 지급할 때는요,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실손보험은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보험금 지급은 생명보험은 정액을 지급합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암에 걸려서 확진돼서,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게 바로 생명보험의 정액 지급입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은 내가 이번에 어떤 병이 있어서 병원을 이용을 했는데 병원에 이제 다녀왔는데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고 안 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실손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또 중복 가능한가 안 가능해서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보상이 생명보험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망보험을요, 보험금을 A 생명보험사에다가 1억짜리를 들었어요. B 생명보험사가 또 1억짜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A 생명사에서도 1억이 지급되고 B 생명사에서도 1억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손해보험을 비교해보면 내가 A 손해보험사에다가 실비보험을 들었어요. B 생명보험에서다가 또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이용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지급해야 될 비급여 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손해보험에 들어있는 이 실비보험은요, 이걸 A 손해보험사, B 손해보험사에서 200만 원씩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합해서 내가 실제 발생한 손해인 200만 원까지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손해보험사에서 100만 원, B 손해보험사에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 또 이 생명보험의 그 사망보험 이제 보험금은요.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망할 때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손해보험은 보통 상해로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보험료가 인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인상되는 요인이 생명보험은 나이입니다. 뭐 인상도 있지만 보험료의 차이죠. 차이. 즉 젊은 나이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손해보험은요, 직업에 근거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즉, 사무직같이 위험성이 적은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위험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적은 반면에, 싼 반면에, 무슨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운전을 그 직업으로 하거나 또는 기타 이제 뭐 화학물질을 뭐 다루거나 이렇게 그래도 사무직보다는 좀 더 위험이 있는 그런 직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입니다. 정액보험은 앞에 말씀드린 거나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액, 즉 정해져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정액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손실이 발생한 부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실손보험은요,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에서 90%만 이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요, 그 보상 범위에 또 차이가 있는데요. 정액보험은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즉, 약관에 어떤 경우에 이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그 약관의 그 항목을 열거해 놨어요. 그런데 실손보험은요,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그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열거해 놓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내용만 열거해 놓고 있어요. 즉, 보상하지 않은 항목 빼고는 다 보상하겠다. 이게 포괄주의입니다. 실손보험은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약간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단독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실손보험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특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실손보험의 주계약은 비급여. 여러분들이 병원을 이용했는데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고 나서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되지 않는 부분을 비급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게 바로 비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단독 실손의료비 보험은 단독 실비는 이 비급여 부분만 보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약은 뭐냐? 주계약에 덧붙여 추가되는 그 약속인데요. 뭐, 암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는 우리나라 그 사망원인 이위가 뭐죠? 예, 심혈관계 질환이 있죠? 이런 이제 그 질환을 보장한다. 3위, 사망원인 3위는 뭘까요? 예, 뇌혈관계 질환입니다. 이런 부분을 또 보장한다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단독 실비가 특약이 포함되는 실비보다도 훨씬 저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 실비만을 취하는 거를 원하면 단독 실비로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비는 계속 갱신형이어서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험의 이제 종류 이전까지는 분류를 해드렸고요.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망보험금을 이제, 보장성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망보험인데요.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 들어가는 용어입니다.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이고요. 이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은 언제 받느냐?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언제 사망을 해도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종신보험입니다. 이에 반해서 정기보험은요, 종신토록 보장받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기간만 보장을 받는 게 바로 정기보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종신토록 보장받지 않고 내가 60세 또는 70세까지만 그 사망했을 때 그 사망보험금을 보장받겠다 하는 게 정기,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기보험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40세인 남성이에요. 그리고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사망보험금을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싶어요. 그래서 1억 원을 보장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40세인데 60세 납, 즉 60세 납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기간이 20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했더니 보험료가 18만 6천 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언제 죽어도 받는 게 필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40세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살, 12살 이렇게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성장해서 정말 학교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만 보장받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보장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때 내 나이가 70세다. 그럼 70세까지만 받는 걸로 보장 기간을 줄이는 거죠. 이게 바로 정기보험입니다. 이렇게 줄이면 보험료 납부 기간인 60세 납은 똑같지만 보험료는 한 달에 4만 1,600원으로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종신 보장을 받지 못하고 70세까지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다만 70세 이사의 사망을 안 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이 보험료는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되지만 그래도 종신보험에 비해서 정기보험이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거나 또는 내가 아이들 성장할 때까지만 보장받기 위한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가입을 해서 약 14만 4천 원 정도를 절약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CI 보험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CI 보험을 잘 모르고 가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험 지급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이 CI라고 하는 C는요, 크리티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중대한이라는 말입니다. 즉 중대한 질병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잘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대한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바로 약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약관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보지 않으시고 가입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CI 보험은요, 중대한 질병, 즉 중대한이라는 그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중대한이라는 것이 아주 중대한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암을 보장받기, 이 CI 보험에 암도 보장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초기예요. 2기 암이에요.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내가 CI 보험에서 암을 보장받도록 돼 있었으니까 암 보험금 신청해야지 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초기나 2기 정도는 중대한 암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중대한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말기암 정도,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을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암일 경우에 우리가 중대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I 보험을 가입할 때는 꼭 그런 내용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보장 안 되는 게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암들이 있거든요. 전립성 암이라거나 갑상선암, 피부암, 대장암 또는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CI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정 크기의 이상의 암만 보장한다. 이 특정 크기라는 게 예를 들어 1.5cm 이상 이런 암만 이제 보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1.5cm가 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이 1몇 cm라고 했는데 해당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보험사에서 판단할 때 아니면 지급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CI 보험은 좀 신중하게 잘 확인해보고 가입을 해라. 세 번째는 암보험인데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암보험 들면 모든 암이 다 보장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할 때에도 꼼꼼히 약관을 좀 살펴보고 어디까지 보장받는지를 좀 알아보고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국립암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암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암 진단이라는 것은 오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진단을 받기를 원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이 암으로 확정될 때 이럴 때 이제 지급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어디가 안 좋아서 이거 암이 아닐까 해서요. 그 암을 갖다가 진단해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원을 합니다. 이렇게 진단하기 위해서 입원한 거는요, 나중에 암으로 확정됐다 하더라도 암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암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건요, 실제 암이 확정돼서 암을 치료할 때 들어가는 비용, 암 치료 비용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왜 입원한 것까지 안 해주냐 이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가입하셔야 된다. 또 이 암보험에도 보면요, 소외감, 고해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까지 보장이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그렇게 가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수가 가입돼 있다고 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인데요. 이 실손의료비보험도 가입할 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셔서 건강보험으로 보통 이제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치료한 내용 중에. 그게 바로 비급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비급여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내셔야 되는데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바로 실비보험,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근데 이 보험은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세 만기, 즉 종신토록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요, 종신토록 납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30세, 40세 이때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뭐 1, 2만 원 이렇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게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 80세쯤 됐을 때 이 실비보험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보험료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0만 원, 40만 원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지하기가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 종신토록 납부를 해야 종신토록 보장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보험료가 많아졌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 실비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변액보험입니다. 이 변액보험은 뭐냐? 변액이란 말은 액수가 좀 변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또 변액유니버설보험 이렇게 있는데요. 변액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반 그 보험과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변액보험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신 보험료를요, 투자하는데 일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펀드라든지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그 운용 수익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보험금이 좀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게 변액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딱 이건 얼마 지급하겠다고 약속받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 변액보험은 내가 내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이 투자도 돼서 나중에 보험료 자체가 좀 변할 수도 있겠구나. 보험금 자체가 변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유니버설이란 말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설은 좀 여러분들의 그 보험료 납부나 이런 것들 좀 편리성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뭐, 납부를 하는 그 시기를 좀 조절한다거나, 또는 금액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리고 그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부분 인출한다거나,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변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 보험의 특성이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